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해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금 이 시간 계속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또 전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학의 문일현 교수 연결합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 방한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많이들 보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CCTV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전부 일면 톱 내지는 첫 번째 뉴스로 좀 대단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시 주석의 그 일정도 일정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퍼스트 레이로서 처음으로 방한을 하는 펑리면 여사에 대해서도 그 동정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라보는 이번 방한 그리고 정상회담의 의미는 뭡니까? 중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마치 우리가 북한과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을 맨 먼저 방문한다는데 너무 강조점이 찍힌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명실상부한 실속을 채우는 이번 작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방점을 짚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양국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기존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지속한다는데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면 그 한중 FTA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짓는다는데 양국 간 정상이 아마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 문제와 이제 국제적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그 일본의 그 집단 자위권 문제라든가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양국 정상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를 사실 중국 언론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또 특히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데 그렇죠. 이렇게 한중간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굉장히 관심사다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로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나 또 한중 FTA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겠죠. 그냥 기존 입장을 다시 확고히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중국이 자꾸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로 이렇게 특정을 해달라는 게 우리 측의 이제 요구사항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실질적인 어떤 그 압력을 좀 가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는 중국의 원칙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만 비핵화한다 해서 한반도 비핵화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럼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 저도 미국과 이른바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잠수함이라든가 핵 폭격기가 핵무기를 가지고 날아와서 한반도에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결국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일관되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측 한국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어차피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한미 중이 3자 전략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하는 게 우리 측 바람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을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중국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게 크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고 또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튼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칙적 답변이 있을 것 같고 한중 FTA는 잘 교섭해서 빨리 하자 이 정도 선이겠죠?
그렇습니다. 한중 FTA는 지금 11차 협상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이 농산품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는데 예. 아마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자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를 언급하신 일본 그 집단적 자위권 문제 또 미국과의 관계 문제 이 문제인데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 아무래도 거론되겠죠? 어떤 입장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는 분명히 거론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가 결국은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한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예. 다만 이제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3국을 겨냥해서 이 문제를 공동 성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화는 했지만 이야기는 깊은 이야기는 나눴겠지만 아마 공동 성명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는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원론적인 점에서 언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밀하게 논의는 할 것이다. 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이 같이 뭐 공동 성명에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하겠다 했을 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반대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서 한반도 문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제 용의를 했는데요. 예. 태도를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것처럼 미국의 압력도 있었을 거고. 미국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집단 안보권,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갖다가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그걸 반대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마 용인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압력을 넣어서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달라고 아마 미국 요청이 있을 것으로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한국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중국에서는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 구체적인 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오늘 한중 정상이 만난 바로 오늘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지금 7월 3일 날 이제 오늘 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는데요. 사실 예. 일본과 북한이 7월 1일 날 북경에서 접촉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고 또 오늘은 또 일본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계속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엇박자를 내는 건데요.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표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간의 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는데요. 예.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중 간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일본과 미국은 좀 서운해하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미국과 상당한 동맹 관계이면서 또 한미일의 안보 공조 태세라고 하는 걸 또 깨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주신다면요. 바로 그 점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인데요. 예.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어려운 건 안다. 그렇지만 미중 간에 그다음에 중일 간에 제발 좀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해달라라는 예. 걸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아주 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우리 입장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맞아요. 예.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우리 한반도 그 현안에 대해서 공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외교부라든지 우리 외교 담당을 하신 분들이 고민해야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창의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